예, 직후이라는 희망을, 전 세계의 꿈을 전달하는 꿈의 전도사 문호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유신 스폰서님으로부터 또 지금 한 세 분이 했는데, 오늘 굉장히 공통적인 성공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굳이 내가 오늘 이거 한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내려갈까 하는데, 그래도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성공과 실패,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스스로의 나의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성공도 실패도 갈림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22년 전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삼성에서 글로벌 A사를 접하고요. 그때 네트워크를 접하면서 22년에 어떤 경력을 쌓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4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또 다른 어떤 많은 것들을, 교육회사, 부동산 회사,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항상 꿈을 간절히 꿨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가서 했는데, 결국은 60이 될 때까지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제가 33년 동안 진짜 삼성으로부터 또 수많은 어떤 것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 얘기하자면 또 3박 4일 1000일이 걸리니까 통과하고, 그냥 33년 그냥 꿈을 찾아서 그야말로 산만리 헤매다가 2019년도에 직후를 선택한 결과 9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위치에 이제 꿈을 이루는 어떤 단계가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완전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1년 1개월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 성취를 했는데, 빠르다면 빠르다, 그리고 늦었으면 늦은 거로 본데, 정찬호 스폰서님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제가 로얄 크라운은 제도가 변경되는 것 때문에 아마 제가 로얄 크라운 최단기, 제가 금년 말에 제가 로얄 크라운 갈 겁니다. 그래서 2년 1개월 만에 로얄 크라운을 목표로 하고 있는 문호성,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블루 다이아몬드 되고 싶으시죠? 로얄 크라운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이 많고 잘난 척하는 똑똑한 문호성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가 사실은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제 삶의 성공과 부자가 되는 길을 종합해서 Y 직후 플러스 성공의 지름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복제 시스템이 바로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복제 시스템이라는 거 뭐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스타 제도에 대한 20 스타 만드는 것, 이게 사실은 이 직후비 5년 동안 일기를 마감하면서 모든 제도 정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정찬호 스폰서의 시스템에 대한 것도 완성이 됐고요. 회사도 직급이라든지 기타 마케팅에 대한 어떤 부분도 글로벌로 나갈 때도 문제가 없게끔 되는 것을 다 보완하고, 드디어 이제 회사와 사업자가 한 목소리가 나서 제도가 개선된 게 있어요. 성공의 키는 바로 스타 복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 복제를 또 어떻게 하느냐? 3개월에 집중해서 20명 스타 복제하면 끝난다라는 아주 단순한 복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걸 아까 김유신 사장님 말씀드린 거고, 그것을 1개월 만에 5스타 만들어서 실버를 가신 분이 증명한 거고요. 저분 말씀은 못 하시지만 정말 진실되면서 저분 강의 듣다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강의 잘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진솔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말로 막 잔치하시는 분들 필요 없습니다. 흑묘 백묘 따지실 필요 없어요. 쥐잡는 고양이가 최고죠. 5스타는 제 파트너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 산하에 여러 명인데 5스타 한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좀 화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말로는 근사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완스타도 못 쳐요. 스타 한 명을 못 쳐.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저렇게 진정성 있게끔 필드에 나가서 한 명 한 명을 명단을 작성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런 분들이 자산 파트너입니다. 제 산하에는요, 여러분 산하에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산 파트너가 많은지 부채 파트너가 많은지. 이게 무슨 얘기냐, 이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성공의 갈림대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제 시스템을 어떻게 명확하게 통일적으로 하느냐. 3개월 동안 초기 사업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20스타 만드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아까 우리 사파이어 분도 정말 훌륭한 5스타를 넘어서 20스타를 향해서, 이게 답입니다. 이게 성공의 기틀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 전 세계의 G급의 복제 시스템, 목표의 복제가 딱 됐고요. 오늘은 그 목표의 이 부분, 저 역시 지금 추천을 제가 작년에 한 60명 정도 직추천을 했고요. 올해 제가 다시 블루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도요, 벌써 직추천 제가 그 투스타를 가다 두 명을 저도 했어요. 저도 20그걸 다시 할 겁니다. 저도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도 모범이 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목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모두 5스타를 지속해서 20스타까지 모두 같이 한다. 화이팅! 맞죠? 예. 자, 그러면 오늘의 또 부제는 뭐냐? 부자가 가는 길과 빈자의 갈림길. 요거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왜 G급이 부자로 가는 길인지, G급에서의 성공이 왜 부자가 되는 길인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성공하고 싶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정찬호 스폰서님께서 만든 교환을 제가 복제해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스템을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마이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요, 많은 분들이 좀 똑똑하시고 사회적 경험이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자기 마이웨이 시스템을 만들어요.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건 필요 없고 자기 입장에서 G급을 재해석합니다. 나는 뭐 대기업의 임원이었어, 나는 장군이었어, 나는 지금 CEO야, 나는 내가 지방에 있는데 나는 여건이 틀려, 나는 영업을 잘하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래서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일을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그걸 복제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존에 되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부정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시스템은.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성공의 갈림길 뭐요? 시스템을 따라서 복제할 것이냐, 아니면 마이웨이를 할 것이냐. 여러분은 오늘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세요.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뭐다? 성공의 지름길이다. 제발 마이웨이 하지 마세요. 내 시스템 만들지 마세요. 제가 가끔 하다 보면요, 아직 로얄 크라운도 안 간 분들이 자기 시스템이 좋다고 강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삼가해 주세요. 본인이 로얄 크라운 가고 난 다음에 그 시스템을 증명해 보이고 난 다음에 그때 얘기하십시오. 어설프게 자기가 무슨 박사라고, 뭐 내가 무슨 교수라고, 내가 뭐라고, 나는 다른 성공학 강의한다고 자기가 시스템을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G급에 해가 되는 분이지 도움이 되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G급을 달성해서 증명을 보이세요. 저도 더 좋은, 정찬호 스폰서가 만든 것보다 더 좋은 거 제가 많습니다.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왜요? 로얄 크라운까지 안 됐으니까. 로얄 크라운 된 다음에 정찬호 스폰서 플러스 알파, 그거 제가 강의할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정찬호 스폰서께서 만들어 놓은 이미 멋진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렇게 모양새를 만든 다음에 조금 제 컬러를 갖다 입히는 정도? 그 정도는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유로 가는 6단계, 바로 그것이 성공의 시스템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거 얘기하는 사람은 G급의 시스템에 어떻게? 반하는 사람이에요. 혼란을 갖게 하는 사람이에요. 성공의 시스템, 신호등은 하나여야 됩니다. 나라마다 컬러는 달라도, 신호등 체계는 똑같아야 됩니다. 자,
마이웨이는 절대 성공 못한다. 마이웨이는 디즈니랜드로 가는 지름길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이웨이는 디즈니랜드로 가는 지름길이다. 디즈니랜드가 뭐냐?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멋대로 하다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를 갖다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스폰서를 막 욕하고 회사를 욕하고 트집을 잡아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사업을 포기하고 직급 디즈니랜드로 가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회사 가서 계속 씹어요. 예? 그리고 그 회사 다른 데로 옮기고 나서도 적응 못하고 또 뒤져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디즈니랜드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네트워크 디즈니랜드에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고 부정으로 바뀐 사람들 한 700만 명이 모여서 디즈니랜드에서 아유 나는 괜찮은데 회사가 나빠서 뭐가 나빠서 제품이 나빠서 이렇게 핑계대는 비비브라는 그런 사람들 모인 곳이 네트워크 디즈니랜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디즈니랜드로 갈 겁니까? 희망이 있고 성공하는 성공랜드로 가실 겁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자유로 가는 6단계, 이게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제가 증명할 거고요. 그래서 1단계서부터 6단계까지가 있는데 3요소부터 3덕까지 이걸 또 얘기하자면 너무나 많으니까요. 이 부분은 자유로 가는 6단계 정찬호 스폰서께서 그러니까 비전 스쿨에서 어마어마하게 열몇 시간 동안 다뤄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꼼꼼히 다시 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저 역시 직급을 갖다가 처음에 선택했을 때 석 달 동안 아예 하루에 5시간에서 어느 날 밤새도록요, 이 성공의 비전 스쿨을 제가 5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다 외워서 할 수 있습니다. 다 외워서 할 수 있어요. 3류, 꿈, 목표, 계획 잡는 거 다 얘기할 수 있고요. 30, 확신, 결단, 용기 어떻게 갖는 거 제가 레코드처럼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찬호 스폰서보다 조금 더 맛깔 있게 더 잘할 수 있어요. 예? 왜? 뼈대를 잘 해놨으니까. 그리고 삼행, A형 교육 전달하는 거, 요 부분이 성공의 8단계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네트워크에서 성공의 8단계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에 직급에서 얘기하는 자유로 가는 6단계가 좀 더 포괄적이고 더 진화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요 3단계와 3류가 합쳐진 게 성공의 8단계예요. 거기에다가 보이지 않는 성공의 8단계에서 그 순차적 개념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끈기, 오기, 열기를 갖다가 4단계, 3기로 해놨어요. 요거 왜 필요하느냐? 사업을 하다 보면 뜻대로 안 돼요. 전달하다 보면 주변에 욕을 먹어요. 고독해집니다. 이때 답은요, 끈기가 없으면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중요한 네트워크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모든 것들이 있지만 딱 하나를 성공하는 단어로 얘기한다면 끈기입니다.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냥 붙어 있자. 스폰서의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으면요, 제발 마침표 찍지 마세요. 쉼표 찍고 스폰서한테 딱 달라붙으세요. 껌딱지처럼. 힘들면. 끈기. 그리고 어떻게 붙어 있다 보면, 시스템이 있다 보면 열기가 생깁니다.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자꾸 듣다 보면요, 오기가 생겨요. 한 100명한테 거절당하고 나면 자존심 깨지고요, 반드시 내가 성공해서 니네들 보여주겠다라는 오기가 생겨요. 에? 오기,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거절하는 사람한테 가장 큰 멋진 복수는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돼서 통장 까서 자유로운 땅으로 가는 거, 이거 보여주는 게 오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60이 됐는데도 이렇게 열정 있게 얘기하는데 젊은 분들이 몇 명 전달해가지고 안 된다고 곧 빠져가지고 땅 보고 다니고. 저요, 과거에 사업할 때, 제가 국내 이사할 때 46명한테 6개월 동안 전달해서 다 퇴짜 맞았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요. 그때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스폰서가 딱 와서 딱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딱 한 명만 더 해보자고. 그래서 오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47번째 딱 컨택한 애가 바로 제 밑에 에메랄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요, 100명이 되기 전에 저는 9명의 레그가 세팅이 되게끔 끝났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카드에 52장 중에는 에이스가 넉 장은 반드시 있다. 근데 이게 먼저 나오느냐 늦게 나오냐지, 반드시 52장의 카드에 에이스가 넉 장 있어요 없어요? 나의 명단에는 반드시 4명의 에이스가 있다 없다.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여러분이 그동안 3, 40년 정도 살아오면 그 명단은 50명에서 100명 정도는 있다 없다. 그게 있는 분들은 무조건 그 100명한테 다 전달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정말 직국 같은 회사, 이 희망,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 직급을 전 찾아서 33년을 다녔는데, 이 직급을 만나고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가슴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아무리 살아도 성공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인데, 직급은 성공할 모든 조건이 갖춰졌는데 그것도 알고도 몇 명한테 전달하다가 아이고 거절당했다고 자존심 때문에 그만두는 분들, 그분들은요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나쁜 사람이야.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가족을 사랑한다면 이 어려울 때 100명한테 거절당하더라도 전달해서 내 밑에 에이스 깔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오기, 끈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난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려면요, 미팅에 참석해야 열정이 생깁니다. 저도 미팅에 월요일 날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가지고. 왜? 제가 사업을 몰라서요? 아닙니다. 여기에 연결이 돼 있어야 일주일 한 번마다 동기유보 받는 거예요. 동기유보 받을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요? 꿈을 갖다가 다시 할 수 있게끔 연료를 넣는 겁니다. 이 시스템 월요 스폰서 미팅은 생명줄이에요. 월요 스폰서 미팅을 안 참석하면서 성공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 사업자가 지금 1000명이 넘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왜 250명밖에 안 들어오냐고요? 월요 스폰서 미팅에 안 들어온 사람 그거 직구퍼 아니에요. 캡틴 이거 강조해 주세요. 월요일 스폰서 미팅 안 들어온 사람들은 직구퍼 아니다. 버리세요. 뭉쳐야 돼요. 월요 스폰서 미팅에 몇 명이 모이냐가 바로 매출 한 명당 100억, 한 명당 1억입니다. 우리 월요 스폰서 미팅 1000명을 만들어야 어떻게 1000억 갑니다.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두가 삼덕,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정신적 자유가 있어야 돼요. 왜? 이 시스템이 돌아가야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파트너들하고 두 줄 바이너리에는 갈등의 구조예요. 이 갈등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대실적 안 해주냐? 왜 소실적만 챙기느냐? 그때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후원이 안 됩니다. 대시적 소시적 다 따지지 않고 헌신하는, 그게 진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 아닙니까? 이렇게 진정한 소득, 연금속을 만들어 놓은 우리 정찬호 스폰서가 자유선언을 할 수 있었잖아요. 시스템에 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진짜로 제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참 자유가 있게끔 영원하게끔 시스템 만들어져 있어요. 전 세계에 이거보다 더 좋은 시스템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국내 A사에 연봉 2억 가까운 돈을 5년 동안 했던 거 포기하고 정찬호 스폰서한테 반해서 생각 쌍둥이와 같이 하고 싶어서, 그리고 내려온 놈을 실천하는 우리 멋진 서정훈 캡틴의 평생 같이 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어서 기존에 있던 거를 제가 다 던졌던 겁니다. 이게 용기 아닙니까? 진정한 용기는요,
두려움과 맞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59세에 돼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했습니다. 3개월에 끝냈습니다. 3개월 동안 집중했습니다. 초기 3개월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부분에 나와 있어요. 또 하나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성공 습관으로 변화할 것인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패 습관으로 계속 살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직급을 받아들여 놓고 과거에 대한 어떤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해요.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답게 하셔야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거 하십시오. 대신 내가 마음의 1순위는 직급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급에서 성공하는 습관을 아예 정찬호 스폰서께서 마련해 놨어요. 행동 복제 모델. 아까 5스타 하는 거는 목표의 복제 모델이에요. 아까 자유로 단계는 시스템의 복제 모델이에요. 그 다음 1 행동 목표는 어떻게? 행동 모델은 10 베이직스가 복제 모델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지고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이 순간부터 월요 스폰서 미팅에서 이거 말고 다른 시스템을 얘기하는 사람은 여기에 쓰지 못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100% 제품 애용하기, 소비자 만들기가 저거 뭡니까? 스타 20명 만들면 성공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하고 원칙 미팅에 참석하고 매일 강의 듣고 책 읽고 SNS 참여해서 서로 어떻게 비대면에서도 할 수 있게끔 시스템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매일매일 이뻐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건강해지고 날씬해지고 아름다워지면서 신뢰를 갖다가 주변 사람들에 쌓는 일, 그리고 매일매일 어떻게 새로운 명단을 늘려나가는 일. 명단은 자산입니다. 이 명단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끝없이 가야 돼요. 그리고 나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하기.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10가지 중에 도대체 몇 가지를 내가 하는지 체크하십시오. 지금 몇 점인지 체크하십시오. 저는요 9가지는 잘합니다. 9가지는 좀 100%예요. 그런데 저는 좀 게을러가지고요, 운동하기보다는 책 보기를 좋아해가지고 시간만 나면 책 봅니다. 시간만 나면 어떻게 공부합니다. 근데 요것도 좀 하려고 그래요. 예? 자,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부터 습관화한다. 몇 점이십니까, 여러분은? 자, 그리고 원칙 미팅에 100% 내가 참여하는가, 아니면 기본 원칙도 안 지키는가,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가, 똑같습니다. 그럼 원칙 미팅 뭐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라인 미팅 주 1회 하느냐 아니에요. 그죠? 라인 미팅에 가야 스폰서하고 제대로 노하우를 갖다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스폰서 미팅, 요거 뭐 함께 하셔도 되고, 요거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원데이 세미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월요 스폰서 미팅, 그죠? 이게 월요 스폰서 미팅이에요. 이 월요 스폰서 미팅에 이거 빠지고는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학생이 학교를 안 가. 이거 학교입니다. 학교. 학생이 학원만 가면 성적 나옵니까? 학교 출석을 해야 졸업이 돼요. 근데 학교를 안 가고 자꾸 어떻게? 개인 레슨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와서 졸아도 스폰서 미팅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 들어도 어떻게? 모든 직구퍼들은 오늘부터 약속하시자고요. 라인 상관없이, 그룹 상관없이 월요 스폰서 미팅에는 모두 들어온다. 캡틴 부탁합니다. 이거 리더들한테 강제 조항이라도 다음 주부터 실시하셔야 됩니다. 스폰서 미팅이 살 길입니다. 여기에 뭉쳐야 됩니다. 이 뭉치는 명수가 바로 매출입니다. 그 국내 A사는요, 한 번 세미나 하면 9,000명씩 모입니다.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빨리 우리가 해서 리더십 세미나 할 수 있게끔, 코로나가 바뀌면 요거 참가하는 거 그거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완전히 시스템에 플러그인 한다.
하고 있는가? 저는 100% 했습니다. 100%. 정치하는 스폰서처럼 100%. 예. 심지어는요, 저는 국내 의사할 때 제 중요한 미팅에 원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가기 전에 저는 미팅을 참석하고 갔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미팅의 중요성, 학교는 가야 되는 겁니다. 이유 없습니다. 성적 좋고 나쁘고 따질 필요 없어요. 어느 선생님이 좋으니까 학교 가고 어느 선생님이 강의가 안 좋으니까 안 듣고 그렇습니까? 학생은 학생 나와야 됩니다. 직구포는 직구포 나와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모습, 성공자의 모습 다 와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게 뭐냐? 바로 미팅입니다. 월요 스폰서 미팅,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라인별로 아침 조회하는 거 참여하는 겁니다. 라인 미팅 아침마다 조회하는 거 각각 참여하는 겁니다. 학교 가는 겁니다. 등교해야 돼요. 스폰서한테 스폰서 도장 찍어야 됩니다. 출석 도장 찍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런 기본이 안 되는 사람한테 무슨 학점이 나오고 성공 안 됩니다. 자꾸 어려운 방법 찾지 마십시오.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 제가 평생 준비했던 거. 스폰서에게 힘이 되는 파트너이신가 아니면 스폰서한테 힘을 뺏는, 아니 그냥 쉽게 얘기해서 스폰서의 그냥 그 엿먹이는 파트너인가?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스폰서한테 힘이 되는 사람은 자산 파트너라고 얘기하고요. 저는 스폰서에게 힘을 빼는 사람을 부채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념을 조금 공부하고 나야 이게 여러분이 뭔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목, 부자의 길과 가난한 사람의 갈림길. 아까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듯이 부자가 가는 길과 빈자의 갈림길, 가난한 사람. 이거 같이 체크해 보시자고요. 왜 우리는 열심히 사는데 왜 점점 가난한가? 이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30년 동안 평생 이거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얻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로 나눠지는 음양이 있듯이, 그죠? 남자 여자가 있듯이, 높고 낮은 게 있듯이,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고 많고 적음이 있듯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듯이,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듯이, 그죠?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새 또 나오는 거는 하늘 같은 갑이 있고 그냥 바닥에 기는 을이 있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계십니까? 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갑으로 살고 계십니까? 을로 살고 계십니까? 부자로 살고 계십니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성공하시고 있습니까? 실패자로 살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이렇게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1% 부자가 지금 90%의 돈을 독점하는 플랫폼 시대가 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포노사피엔스 시대를 통해서 플랫폼 시대가 앞당겨지고 AI 기능에 따라서 모든 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자동차 회사가 애플과 같이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에 대한 계약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식이 폭등했습니다. 문제는 그 K사 대부분의 현재 울산 공장에는 내연기관에 다 종사자입니다. 내연기관을 만드는 기계공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이 체결이 되면 바로 전지 배터리 회사, 전기 회사, 가전회사가 됩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그래서 로고까지 바꿨습니다. 이 변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실업자가 될 겁니다. 세상은 내가 아무리 막고 싶어도 이 변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변화에 도태되면 내 후손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이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자의 대물림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선택하실 겁니까? 저는 제 가슴 속에 직국 같은 거 만났기 때문에
이 기회를 찾아서 33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나고 나서는 저는 제 가족을 사랑하고 제 자식, 제 이웃을 사랑합니다. 제 파트너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 가슴에 뜨거운 사랑이 열정으로 변하고 그 열정이 쉬지 않고 후원하는 힘이 생기고 그들과 모두 같이 이 가난을 퇴치해서 부자로 가게끔 하는 일,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캡틴의 꿈을 함께 이루는 10,000명의 부자를 만드는 그 일에 동참하기로 저는 1년 2개월 전에 결심해서 직급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나이가 조금 성공해서 월 1,000만 원 벌면 좋겠다? 그런 꿈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멋진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파트너와 함께 월 3, 4천 정도, 월 1억을 버는 미래의 로얄 크라운이 되는 모습을 꾸십시오. 젊은 분들 40대, 30대는요, 로얄 크라운 40대에 10년 정도 해서 월 1억씩 벌 때 나는 어떤 일을 할 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건가?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내가 내 자신에게 홀딱 받을 만한 꿈 리스트를 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 그걸 연료 삼아, 꿈을 연료 삼아 여러분들이 거절을 갖다가 넘어 자유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강렬한 꿈을 꾸십시오. 저는 60이 가까워지면 제 꿈은 큽니다. 제 산하에 월 1억 받는 로얄 크라운 100명을 만들다가 죽는 게 제 꿈입니다. 내가 로얄 크라운 되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올해 60입니다. 전 가만히 있어도 내년에 61세까지 내가 살아남을 거야. 이건 목표가 아닙니다. 자연이 되는 건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설정했습니다. 저는 로얄 크라운 되는 거 저는 제 목표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직급이 너무 환경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회사 체계가 잘 있고 멋진 캡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직급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게으르고 용기가 없고 비겁한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밤새도록 하십시오. 3개월만 일을 악물고 하세요. 그러고도 실패한다. 오세요. 제가 책임져 드릴게. 해놓은 거 결과 가져오고 하세요. 내그 상관없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아까 시스템대로 제대로 했냐 체크리스트 가져오세요. 모두 부자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현재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부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가난한 굴레에 갇혀있나 부자에 갇혀있나 이렇게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되고 싶어서 가난합니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사슬에 걸려있는 거예요. 가난의 굴레에. 바로 복리이자의 빚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요. 인플레이션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는데 나의 수입은 그것처럼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을 좀 벌 때쯤이면 어떻게 세금으로 다 가져가요. 근데 못 벌 때는 어떻게 해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노동수익으로 있는 사람들은 가난해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은 아까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투자와 사업으로 기반해요. 노동수익이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고요. 복리이자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요. 복리이자의 효과를 갖다가 누리면서 자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세금 조정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실 직시하고요. 미래 트렌드를 갖다가 읽으셔야 됩니다. 바로 미래 트렌드에 직급이 딱 맞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예요. 마인이 그랬죠. 은퇴할 때 나의 큰 성공이 위협하는 것들이 하나 있다. 앞으로 미래에 나와 같은 알리바바 플랫폼 같은 이런 기업에 네트워크 마케팅 수당 제도가 결합된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그 사업이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바로 그게 직급 아닙니까? 뭐 간단하게 이해가 안 되시면 공부 더 해보세요. 사업 설명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전 친구들한테 주변 사람이에요. 자, 알리바바에서 물건 사는데 포인트도 주는 그런 게 하나 더 생겼어. 너 거기서 살래?
캐시백 포인트로 돌려주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 할래?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앞으로의 미래는 뭡니까? 그래서 직급이 답인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혼자서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 게 복리이자를 넘을 수 없어요. 물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적, 투자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투자할 돈이 없는 거예요.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적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뭐냐? 바로 직급 시스템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또 몇 가지에 속하나 보세요. 서민들이 열심히 사는데 왜 점점 안 되느냐? 물가 상승률이 여러분의 노동 상승률보다 항상 빠르기 때문입니다. 노동 수입으로 근간해서 열심히 30년 살다 보면 퇴직하고 나면 가난해집니다. 많이 벌어도 세금으로 다 나갑니다. 세금을 통제하는 힘이 없어요. 근데 직급을 하게 되면요, 연봉 1억이 되더라도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다 높아집니다. 모든 것들을 다 쓰는 게 다 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름값도요, 여러분들이 가족과 식사하는 것도요, 다 경비 처리가 됩니다. 죽을 때까지 소비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소비가 소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죽을 때까지 남을 위해서 소비하는 거예요. 부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채에 굴려해서 헤매는 사람을 우리는 구원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 고정관념을 정신 차리기 위해서 직급을 알아봐서 평생 소비가 소득이 되고 소비가 또 어떻게 기부가 되는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품도 알리지만 저는 가치를 먼저 알립니다. 가치를 알려요. 가치를 알아야 사업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은행에 돈을 빌려서 평생 이자 갚다가 평생 끝나요. 그 다음에 카드 쓰다가 다 끝나요. 할부 제도로. 물건량 어떻게? 이 할부 제도가 여러분의 가난의 굴레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면 양재물도 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며요. 공짜는 세상에 없습니다. 할부? 절대 물건 사지 마세요. 직급에서 앞으로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소비할 모든 물건을 우리 캡틴께서 시차는 있어도 오차 없이 다 올린다는 거, 이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몇만 가지의 쇼핑몰을 운영하는 바로 쿠팡의 주인이고 알리바바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같이 하는 그 주인이 될 준비를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일체 직급에서 아닌 건 사지 않습니다.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여요. 저희 5인 가족이지만 외부에서 쓰는 거 거의 없습니다. 직급에서 올 자급자족합니다. 먹을 거, 입는 거, 건강보험 다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걸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만 부자로 만들다가 평생 열심히 살다가 나는 열심히 살았어? 라고 99%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 가난하게 살다가는 굴레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 7가지 특징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또 보세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 머리에 아마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오늘 반성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보증, 마음 좋아서 보증 잘 서주신 분, 이거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형제끼리 부모지간에도 절대 보증은 서주면 안 됩니다. 보증 서줄 거면요, 그 친구가 동생이 망한 다음에 월급을 주세요. 보증은 서주지 마세요. 근데 어영부영 보증 씁니다. 안타까우니까. 엄거래하는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성 없이 주식, 코인 투자, 비투. 요새 이 비투 하는 거 코인 투자 쪽박찹니다. 대박을 쫓으면 뭘 찬다고요? 대박을 쫓으면 쪽박 찬다. 오늘 어록 많이 나옵니다. 비투 하면 쪽박 찬다. 지금 큰일 날, 지금 대한민국 지금 청년들이 영혼을 잃고 영끌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가계부채가 장난 아닙니다. 빚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요새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의 그걸 갖다가 책을 읽어서 아주 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번째 읽고 있고 제 유튜브에 돈의 속성이라는 거 올렸는가, 그거는 사업과 관계없이 꼭 봐야 될 거라 정리해 놓은가,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오락, 도박, 게임, 바람에 풍류에 빠지면 바로 망하고 거지됩니다. 월급쟁이로 평생 살면 퇴직 후에 3년에서 5년 후에 망합니다. 과소비 습관, 카드 사용 늘리면 망합니다. 요즘 또 젊은이들 카드 막 사 먹습니다. 라떼 효과라고 있는데 스타벅스 커피 이런 젊은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사 먹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5,000원짜리. 그런데 이 5,000원짜리 커피 먹는 습관을 바꿔서 그걸 복리로 투자를 한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좀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가까운 사람과 돈놀이 하는 사람들 가난해집니다. 우리 사업자끼리 절대 네버 동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황천길, 아까 뉴질랜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 혹성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인간이긴 한데 이 원숭이가 지배하는 혹성에 갇히게 됩니다. 1969년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는 시대에도 만들어졌던 영화인데 제가 7살 때 나온 영화입니다. 혹성 탈출. 가정은 이렇습니다. 우주비행사가 우주로 여행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불식착한 거예요. 봤더니 원숭이가 사람을 가축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탈출하려고 막 갔다가 절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 게 어디냐? 바로 뭡니까? 자유의 여신상. 여기가 어디예요? 혹성이 아니라 지구였던 거예요. 지구였는데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인간이 멸종이 되고 어떻게 해요? 치매를 갖다가 고치려고 하는 치매 치료제를 원숭이한테 시저한테 투입했는데 얘가 인간보다 IQ가 더 좋은 200이 넘는 원숭이가 태어난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해요? 인간을 쓸어버립니다. 종의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숭이를 위에 놓고 밑에 가축처럼 살아가는 그 혹성에 갇힌데 바로 지금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난이라는 혹성에 갇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8에 제가 이거 38살에 만들었던 교환을 오늘 22년 만에 쓸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끝없이 이 가난을 벗고자 혹성 탈출하자고 쫓아다녔는데 드디어 직후를 만나 제가 어떻게 해요? 1년 1개월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 2021년 1월 6일 직급 사업하고 1년만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 돼서 가난을 끊고 가난의 혹성을 벗어나 직급의 땅, 자유의 땅으로 저는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이 직급을 두고도 핑계를 대실 겁니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에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다고요? 인맥이 없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맥이 없으면 지금부터 만나면 됩니다. 주변 사람 다 라파 들고 가십시오. 친구야, 스타 내가 해야 되는데 나 좀 도와줘 라고 부탁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은 자존심을 버리시고 큰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계속 혹성에서 갇혀서 가난 혹성에서 남을 겁니까? 저와 같이 용기 있게 뚫고 나가실 겁니까? 그래서 가난한 길이 있고 부자의 길이 있는데 이건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자,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부자가 아들로 태어나면 부자입니다. 가난한데 밑에 태어나면 가난합니다. 이거는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와 누굽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빌 게이츠가 만나서 그랬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거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가난하게 늙는 거는 당신의 잘못입니다. 두 분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바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오늘
부자들은요 자산을 취득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채를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급이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인지 부채를 취득하는 행위인지 명확하게 아시고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은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산이란 돈을 썼을 때 돈이 다시 들어오는 것, 요거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한 건 자산 취득 활동이에요. 근데 부채란 뭐냐? 돈을 썼을 때 돈이 나가는 거예요. 명확하죠? 예? 자, 그러면 자식을 키우는 거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헷갈리시죠? 자식 키우는 거. 제가 자산을 키우는 건 줄 알았거든요. 물론 정신적 자산이에요. 근데 제가 세 딸을 갖다가 키웠는데 22년 키웠거든요. 27년 키웠거든요. 집에 돈 안 갖다 줘요. 세 딸 다 지금 어떻게 해요? 2명은 대학생이고 1명은 이번에 졸업반이에요. 돈 안 갖다 주고 돈 씁니다. 물질적으로 부채라는 얘기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자산이죠. 그런데 이 정신적으로 자산이었던 애들이 크면 들이다 말 안 듣고 부모한테 대듭니다. 그럼 부모한테 속색이고 대들면 어떻게 해요? 요것들은 정신적으로도 부채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부채, 물질적으로 부채는 구조조정의 1순위 대상으로 올려놓으면 됩니다. 자, 이빨 닦고 세수하기 자산활동입니까? 부채활동입니까? 반려견 키우기. 아니, 애들도 못 키우는데 요새 반려견까지 키우면서, 물론 반려견 키우시는 거 좋습니다. 예? 근데 잘 생각하세요. 예. 자, 친구 만나기. 그냥 어영부영 만나서 술 먹고. 무슨 활동이에요 다? 부채활동입니다. 회식, 술자리 다 부채활동입니다. 보험금 납입 요것도 부채입니다. 자동차 구입, 집 월세, 이자, 그죠? 전자제품 구매하는 거, 등록금 내는 거, 각종 할부, 아까 카드. 그래서 부자가 되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게 신용카드를 뽀개는 겁니다. 돈의 속성에 김승호 회장이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현금 지급카드만 쓰라. 신용카드는 뽀개라. 그리고 내가 남는 돈으로만 지출한다. 항상 적자 인생을 사는 거야. 적자니까 할부로 욕구 때문에 물건을 사는 거예요. 직급하시면 직급에 의해서 소비되는 거 오늘 결단하십시오. 일체 사지 않는다. 직급에 들어올 때까지, 직급에 테레비가 들어올 때까지 절대 테레비를 안 산다. 직급에서 자동차가 들어올 때까지 지금 몰고 다니는 차로 블루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바꾸지 않는다. 결단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산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상생활, 소비생활이 자산활동입니까? 부채활동입니까? 부채활동이라는 겁니다. 바로 소비가 우리 가난한 보통 사람들한테 부채활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시스템. 아무 생각 없이 소비를 계속하면 이 습관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 대물림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후이 나타났습니다. 소비하는 습관만 바꿔도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면 알아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그게 진짜다라고 확인됐으면 부자가 되는 방법 맞습니까? 맞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타겟은 정해졌습니다. 일단 5스타 찾아서 다니십시오. 5스타를 끝냈으면 아까처럼 5스타를 넘어 20스타 그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이걸 복제하는 겁니다. 뭐 스폰서님 별 내려주세요 아니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과 부자의 갈림길은 어떤 길이냐? 기존의 생활, 소비생활 습관대로 그대로 산다. 여태까지 살던 대로 그대로 산다. 부자로 가는 길은 어떻게? 직급으로 세비송화를 완전히 바꾼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알 거예요. 내 힘이 되는 파트너는 자산이고 힘을 빼는 사람은 부채이라는 거. 그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오는 거를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은 스스로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스폰서 탓하지 마십시오. 시스템 탓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탓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속에서도 저는
미국에서 다이아몬드가 2명이 나왔고 베트남에도 2명이 나왔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의지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겁니다. 오늘 통렬히 반성하십시오. 제가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채 파트너들이 주로 말하는 유형, 형태, 공통점이다. 첫 번째 이렇습니다. 스폰서님, 한 줄 안 내려주면 저 사람 안 할게요. 이런 분들. 스폰서님, 비비, 포인트를 내려줘야 제가 요번에 직급을 갖다가 마치죠. 스폰서님, 밥 짜주세요. 저희들 열심히 뛰니까 스폰서님, 수당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 많이 받잖아요. 뼈 때리고 있습니다. 항상 손님처럼 오시는 분이 계세요. 캠퍼스 와가지고 손님이야 손님. 뭐 주문해 주세요. 아유 뭐 하는데 왜 이래요? 왜 3일 만에 와요? 아니 본인 사업 아닙니까? 일대일 문의하시면 됩니다. 일반 상황을. 스폰서가 따까리가 아니에요. 그런 대우 받으려고 스폰서 하는 거 아닙니다. 스폰서는 여러분의 부족된 거를 같이 나가서 여러분의 모셔오는 파트너를 후원하는 일을 하는 게 스폰서지, PB 내려주고 사람 내려주는 게 스폰서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일체 이런 말들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약속하실 겁니까? 오케이? 예. 만나면 뿡얼뿡얼 습관적으로 합니다. 일반 사회에서 했던 것처럼. 밥만 먹으면 어떻게 상사 씹든 술 한 잔만 먹으면 상사 씹는 것처럼 불평, 불만, 그리고 잘 안 되면 남 비방하고 스폰서 씹고 없는 자리에 제일 나쁜 게 있습니다. 형제끼리 몰래 만나가지고 어떻게? 술 한잔 하면서 스폰서 험담하는 거. 야 니네는 많이 후원해 주냐? 우리는 안 해줘. 야 니네 그쪽은 PB 안 내려주냐? 우리 쪽은 하나도 안 내려주던데? 우리 쪽은 소비자 한 명도 안 달아주는데? 근데 니네 보니까 야 사업자 많이 넣어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험담하는 형제그룹 제일 나쁜 행위입니다. 크로스라인 하지 마십시오.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사업 얘기는 절대 하지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나쁜 부채 파트너입니다. 대실적은 챙기고 대실적은 쌩까고 소실적만 챙기는 파트너, 나쁜 파트너입니다. 부채 파트너입니다. 예. 목표 없이 또 취미생활 하듯이 왔다리 갔대요. 뭐 급할 거 뭐 있어요? 전 천천히 갈게요 하던 거 다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밑에 파트너는요? 여러분은 괜찮지 모르지만 급하신 분들은 어떡하냐고요? 예? 그게 복제가 되면 어떡하냐고요? 목표 없는 사람은 사업자가 아닙니다. 화요일날 마감날 그냥 쿨쿨 자는 거 사업자 아닙니다. 여기서는 직급, 도전, 직급 마케팅이 없기 때문에 굳이 강제할 조항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사업을 하는 거니까 내가 목표를 갖고 내가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활동하는 파트너, 부채 파트너입니다. 자, 셀프 리더가 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파트너인가 아니면 셀프 리더 되는 거 지금은 과정이 많이 못하지만 멘토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되면 다시 배우도록 하도록 하고요. 외적 자세를 갖출 것인가 안 갖출 건가, 큰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작은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거절을 당하더라도 상처받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십시오. 저도 처음에 할 때는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속상했고요.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큰 자존심을 지키기로 했어요. 자식들한테 당당한 아빠, 부자 아빠, 와이프한테 버킷리스트를 이루어주는 그런 멋진 남편이 되고 싶었어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큰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사업자 7가지 공통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보십시오. 시스템, 자유로 가는 6단계 따르지 않고 마이웨이 한다. 10 베이직스 변화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기본 월요 미팅 참여하지 않는다. 라인 미팅 참여하지 않는다. 스폰서 빼는 부채 파트너인가? 셀프 리더 준비 안 하고 있는가? 이뻐지고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날씬해지는 거 게을리하고 있는가? 저도 지금 보십시오. 직급하기 전의 모습과 지금 합니다. 뚱뚱한 독수리는 높이 못 나릅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살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로얄 크라운까지 가려면 다 날씬하시더라고요. 정찬호 스폰서, 박미사양. 날씬한 독수리니까 높게 나르시더라고요. 저는 뚱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금년까지 제가 77kg까지 도전할 겁니다. 그래서 로얄 크라운 갈 겁니다. 그래서 외적 자세 갖출 겁니다. 작은 자신 버리고 어떻게? 갈 겁니다. 그리고 초기 사업자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리할게요. 우리 사업에서 또 중요한 게 초기 아까 추천으로 들어왔어요. 이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을 시스템으로 어떻게 안착시키느냐, 이게 또 성패의 관건입니다. 초기에 3개월에 다 어떻게 해요? 결정됩니다. 승패가. 근데 이 초기 3개월에 빠지기 쉬운 10가지 함정인데 바로 제품 애용도 않고 말로 카톡으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기는 써보지 않으면서 좋더라. 밑에 파트너들 열심히 하세요. 다 합니다. 저는 말로 카톡으로 하는 사람 저는 후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모르면서 주변에 막 알립니다. 이 사업을 갖다가 비전 보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에 5명에서 한 7명, 4, 5명 정도 전달하고 알리다가 반응이 안 좋으면 죽습니다. 요 초기 어떻게 일주일을 아주 딱 달라붙어서 후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팅에 완전히 접목되도록 안착시키셔야 됩니다. 마이웨이 하는 사람 이거 죽습니다. 아까 다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느낀 건데 마이웨이 하는 다한다병은요 불치병이에요. 네트워크 불치병, 다한다병. 죽어야 나요.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마이웨이 하는 분은.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요, 놔두세요. 죽게. 그 사람 쫓아다니다가 같이 죽어요. 성공을 지나치게 조급해요. 빨리 3개월 됐는데 골도 안 됐다고 막 포기해요. 돈 안 된다고. 30년 해도요 연금 소득 200만 원 300만 원 만드는 게 안 되는 게 시스템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끈기를 가르쳐 주십시오. 거절에 민감하고 상처를 받아요. 이 거절에 민감한 것을 이겨내려면 시스템 미팅에 참여하다 보면 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사업자들은요 전달 안 하셔도 돼요. 확신이 들 때까지 3개월 동안 집중 교육만 받아도 돼요. 어설프게 전달하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디즈니랜드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 스폰서 무시하고 상담도 안 하고, 요게 4번에 있는 유형하고 나 잘난 형, 마이웨이 형 다 안 돼요. 자기 멋대로요. 스폰서가 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 아줌마라고 무시해요. 자기가 더 똑똑해요. 그러니까 지 방식대로 해요. 스폰서 에디파이 안 해요. 프로모션 안 해요.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디스까지 해. 그거 그대로 복제합니다. 이 네트워크에서 무서운 게요, 윤회예요, 윤회. 내가 안 본 사이에 했던 스폰서에 했던 걸요 파트너가 잠재의 속에서 들어요. 텔레파시로 전달이 돼요. 파트너가 나오잖아요. 똑같이 해요. 안 가르쳐줬는데 똑같이 해요. 그래서 스폰서가 미워도요 프로모션 하세요. 스폰서는 이상형이 아니에요. 결혼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좋은 분이어야 돼요. 사업을 전달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 분이어야 돼요. 저도 블루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정찬호 스폰서뿐만 아니라 지금 제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 스폰서님한테 소비자 한 명 안 바꿔도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또 필기도 하지 않아요. 머리도 썩 좋지 않은데 공부를 안 해요. 저는요 반드시 필기합니다. 왜?
이틀이 지나면 오늘 이 얘기했던 거요 3일 지나면 여기 다 까먹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래요.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스스로 셀프 고화되도록 3개월 동안 집중하세요. 종업원 마인드 버리시고요, 사업자 마인드 가지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인생 나의 꿈을 남에게 도둑맞지 마십시오. 왜 남이 함부로 하는 그 충고에 왜 넘어가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가족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코로나가 책임져 줍니까? 옆에 부모님들이, 옆에 형제들이, 친구들이 대신해 줍니까? 계속 실패자로 살아갈 겁니까? 인생의 황혼이 저물었다고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됩니까? 나의 고집으로 마이웨이하고 거절에 쉽게 상처받고 스폰서와 상의하지 않으며 종업원이나 소비자 마인드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리고 남에게 쉽게 대충 하다가 꿈을 도둑맞는 나는 아닌지, 그런 나였다면, 그런 실패하는 나였다면 그 실패하는 저 체스는 발로 차버리세요. 오늘 다 같이 한번 찰까요? 저 바보 같은 실패하는 놈은 뻥 찬다. 그리고 어떻게? 그 실패하는 나와 이제 결별하시고 성공하는 나, 부자의 나, 이제 용기를 내서 그들과 과감하게 이별하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지금 당장 돈이 안 들어와도 앞으로 2, 3년 있다가 어떻게 해요? 찬란한 미래가 있다라는 그 확신, 그 미래 기억들을, 그 꿈들을 여러분이 현재화해서 가슴 뜨겁게 태양을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한번 보시는 용기 있는, 실패하는 나를 극복하고 성공적이면서 세상을 품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진짜 치쿠퍼,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났는데 돈키호테라고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 우리는 꿈을 향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얘기한 것이 너 잘났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새롭게 2021년 인생에 참여를 하고 반성하고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성공의 길을 선택하셔서 모두 직급이라는 아름다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공의 언덕에서 만납시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예, 감사합니다.